안녕하세요, 박간양군입니다. 요즘 두 종류 공부를 꾸준히 해보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1편에 이어서 두 번째 편입니다. 제가 낚시하다가 느꼈던 점 중에서 두 가지 특징적인 부분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질감입니다. 우리 딸들은 시즌 초기에 쭈꾸미를 선호합니다. 좀 작긴 해도 연하고 맛있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쭈꾸미 낚시를 하시고 좋아하시는 분들은 많은 분들이 공감할 만한 이야기죠. 두 번째는 후킹입니다. 저를 보고 후킹을 간결하게 하는데 어떻게 빠지지 않고 잘 잡아내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이는 로드에 따라서 그리고 시계에 따라서 좀 다르게 하는 편인데요. 저도 제주도에서는 강하고 크고 길게 하거든요. 아무튼 이 두 가지 팩트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씹을 때와 바늘을 걸 때 모두 닿게 되는 부분이죠. 바로 두 종류의 피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람도 애기 피부라는 말이 있듯이 어렸을 때는 모공이 안 보일 정도로 피부가 연약하다가 나이가 들면 탄력도 줄어들고 여러가지 변화를 느끼게 되는데 두 종류도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그에 따라 흑색도 달라져야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말 두 종류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피부에 경도 변화가 있는 것인가, 그렇다면 어떤 특징이 있는가, 이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군산대학교 해양과학대학에서 해양무척추동물학 강의를 하고 계신 교수님께 메일로 문의를 해봤습니다. 질문 내용은 쭈꾸미나 갑오징어 등의 두 종류가 성체가 될수록 산란기가 가까워질수록이 되겠죠. 피부 표면의 경도가 올라가게 되어 더욱 강한 바늘과 강한 흡셋이 필요할 것이다 라는 저의 가설에 대한 교수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또한 피부 표면의 경도 변화와 관련해서 참고 삼을 만한 논문이 있는지 이런 것도 여쭤봅니다 라는 내용이었고요. 이에 대해서 교수님께서는 아래와 같은 친절한 답변을 주셨습니다. 먼저 급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했습니다. 그런데 메일을 읽어보니 흥미로운 부분이 있어서 자료를 한번 검색해 보았습니다. 저도 선생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촉수에 세 가지 종류의 근육이 존재하는데, 첫 번째는 세로축의 수직인 평면에 배열된 가로 근육 섬유, 두 번째는 종축에 평행하게 배열된 종방향 근육 섬유, 세 번째로는 오른쪽 및 왼쪽 나선으로 배열된 나선형 근육 섬유층입니다. 어린 시기에는 이러한 근육의 조성이 발달하지 않지만 이후 성장하면서 근육의 빈도와 강도가 높아지면서 점점 질긴 피부를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선생님이 주장하시는 것처럼 낚시 챔질의 강도는 달라지는 것이 최적화될 수 있는 방안입니다 라는 답변이었습니다. 일단 교수님은 저의 가설에 대해서 동의해 주셨는데요. 어찌 보면 당연한 이야기 같지만 가늠하는 것과 학문으로 공부하는 것은 다르니 추천해 주신 논문도 잘 찾아봤습니다. 참고로 알려주신 논문에서 몇 가지만 여러분께 보여드리자면, 두 종류의 경우에 무척추 동물이라고도 말하죠. 그래서인지 근육의 구조가 매우 독특하게 되어 있는 부분을 볼 수 있었습니다. 교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근육층은 크게 종근육, 횡근육, 나선형 근육 등 총 3가지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근육들은 수축과 이완 이외에도 지지의 역할도 하게 됩니다. 뼈가 없으니까 그런 것이겠죠. 그리고 사방으로 움직일 수 있지만 특히 입 쪽으로 가져가는 수축의 힘이 강하다고 하네요. 먹고 살아야 하니까 그렇겠죠. 자, 이 근육들이 성장에 따라서 발달함으로 두꺼워지고 질겨진다고 말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근육들의 구조나 발달은 오징어류와 문어류가 대동소이하다고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낚시꾼의 질문에 흔쾌히 답변을 해주신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피부의 변화도 있다고 하는데 피부와 맞닿는 바늘에 대해서도 살펴봐야겠죠. 제가 두 종류 낚시를 해보니 그 중에서도 가장 연한 피부를 가진 것이 바로 한치이더라고요. 이게 한치가 살이 연해가지고 드랙을 세게 하면 뜯겨 나간대요. 좀 빠진 거 좀 있지 않아요? 그렇지. 나 좀 빠졌어, 몇 개. 옆에 아저씨한테 물어보니까 얘기해 주시더라고. 그냥 조금 약간 무늬오징어 하듯이 드랙을, 갑오징어는 깊었잖아요, 형. 그치. 그냥 수심이 얕으니까 그렇게 깊게 안 해도 된대요. 사실 이 부분을 교수님께 추가 질문해보고 싶긴 한데 거기까지는 좀 귀찮게 하는 것 같기도 하고, 한치 낚시는 좀 다르더라고요. 바늘이 굉장히 연하죠. 굉장히 연한 호래기 낚시에 쓰이는 애기도 쓰게 되는데 굉장히 바늘이 얇고 촘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기준으로 애기들의 바늘을 살펴보면 바늘들도 종류가 조금씩 다르구나 하는 점을 볼 수 있었어요. 제가 전에 쭈꾸미 시즌 초기에는 작은 애기들이 좋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보통 작은 애기의 바늘이 얇고 촘촘한 편이죠. 시즌 초기의 연한 피부엔 이런 바늘이 흑셋이나 털림에 강해 보입니다. 반면에 시즌 후반에 좀 더 질겨진 피부나 문어 이런 정도로 무게나 저항이 굉장히 큰 경우에는 좀 더 단단한 바늘이 도움이 더 될 것 같습니다. 구분을 해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두 종류의 근육층의 특징과 시즌 초기와 시즌 후기를 연결하여 후킹을 생각해보는 이유는 비교적 바깥쪽에 위치한 종근육, 그 아래 나선형 근육, 그리고 그 아래 횡근육이 위치하게 되므로 후킹 이후에 바늘이 빠지지 않으려면 횡근육이 큰 역할을 하겠다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횡근육까지 흡수시 될 수 있으려면 시즌 초기에는 비교적 연하기 때문에 날카롭고 좁은 바늘이 침투하기 쉬울 것이며 간결한 챔질로도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시즌 후반이 되면 세 가지의 근육들이 모두 두꺼워질 것이므로 횡근육까지 침투해 들어가려면 강한 바늘과 강한 챔질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훅셋 이후에 텐션을 유지하면서 릴링을 지속적으로 해주는 것은 동일하지만 시즌 후반의 훅셋은 크고 길게 해야 하는 점이 조금 다르겠죠. 그리고 초반에도 만약에 슬랙라인이 있는 상태에서 바로 챔질을 해야겠다 싶으면 길게 하면 됩니다. 오늘은 궁금했던 두 종류의 피부 변화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파보면 파볼수록 양파 같은 매력을 지닌 이 두 종류 공부 조만간에 3부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자, 오늘도 긴 이야기 들으셔서 감사드립니다. 건강하세요.